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자, 주말 어떻게 다 보내셨습니까? 자, 날씨가 조금 추워졌네요. 그죠? 저는 주말에 멀리 두바이에서 친구가 놀러를 와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두바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곳인데요. 중동이라는 낯선 곳인데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얘기를 듣고 하면서 세상을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요즘. 자, 여행을 참 많이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십니다. 자, 여행이란 과연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행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어떤 알 수 없는 우리와 문화가 다른 곳을 한번 가봄으로써 그곳의 문화적인 어떤 체험과 또 다른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공부를 하고 오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행 자유화가 된지 88 올림픽 이후로부터 지금 꽤나 오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행의 어떤 그 성숙도로 봤을 때 우리가 무작정 떠나는 여행보다는 책을 하나 내가 뭐 출간을 꼭 하지 않더라도 여행지를 내가 답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그런 어떤 여행에 조금 깊이 있는 여행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여행을 저도 했지만은 여행이 제게 준 가장 큰 어떤 선물은 세상에 어떤 것도 꼭 이것이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일을 할 때 꼭 여기서 나는 승부를 걸고 여기서 내가 꼭 이겨야 된다. 여기서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 참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제가 마음을 많이 바꾸고 내려놓게 됐다 할까요? 내려놨다는 게 달리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꼭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또 이렇게 자유롭게 또 한번 이렇게 내려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이렇게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항상 마음속에는 항상 여기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얽매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둘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항상 고민하고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에 얽매여 있을 때보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욱더 많은 보석 같은 지식과 진리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여기서 내가 끝을 보고 여기서 내 인생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지금 나는 여기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은 또 언젠가 조만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나는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임을 크게 한번 느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또 다양한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많은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또 나눴지만은 우리가 집이라는 이 공간, 우리가 거주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이제 금전적인 퍼센테이지를 많이 할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이 공간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의 에너지에 얼마나 많은 그 환경을 우리의 어떤 능력을 이 공간이라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소중하게 한번 느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도록이면은 특히나 주거 공간, 내가 오래 이렇게 머무르는 공간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분들은 돈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 속에 예를 들면 뭐 상황이 내 형편이 지하 속으로 내가 내려가야 될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나를 조금 안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그런 환경에 내가 이렇게 놓이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돈을 아끼고자 하는 그 계산보다도 훨씬 더 손실이 다른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들, 자, 주변의 인연들, 자, 그리고 내가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이 할애를 하는가, 내가 어떤 문화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는가, 자, 이런 것을 한번 유심하게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의 인생을 걸어가는 어떤 활력소가 되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의 인생을 좀먹는, 자, 그런 어떤 곰팡이 같은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내가 생활하는 주거 환경을 되도록이면은 많은 돈을 내가 가진 능력의 퍼센테이지를 많이 이제 투자해서 좋은 환경 속에 나를 두라라는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어떤 인연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한 사람과 계속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부류의, 특히나 조금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자,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내가 만나도록 노력하는, 자,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자, 세 번째는 내가 시간을 주로 보내는 그 어떤 그런 나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나는 독서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 나는 술을 먹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 포커스, 내가 집중적으로 뭔가 시간을 보내는 그것은 무엇일까? 자, 그것을 한번 또 유심히 이렇게 분석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나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쪽으로 나의 금전적인 에너지를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주를 계속 놓고, 실전 사주를 놓고, 자, 오늘은 일군의 성격적인 심리적인, 자, 그런 모습과, 자, 자식과의 인연관계, 그리고 부모, 형제, 그리고 남편과 인연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거 지금 세 번째 계속하죠. 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다양하게 사자를 넣고 그럴 것이다, 이렇다라는, 자, 그런 것보다는, 자, 한번 이렇게 이론적으로 풀이해놓은 것을 꼼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중요하게 저희가 이 사주를 짚어가는 요점은, 자, 화계, 양인, 백호, 괴강, 자, 심리적인 변화의 모습, 자, 그리고 자식과의 인연관계는 어떨까? 자, 이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공부하고 이 사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 하나에 거의 한 3일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분석하는데. 자,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자, 이런 방법으로도 분석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한 번 더 정보로 한번 가져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백호와 화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호와 화계에 관한 해석. 자, 일단 사주의 백호살, 화계, 또 양인, 개강살. 자, 이런 살들이 중중하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고집스럽다, 외골수가 될 수 있다, 강하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살들이 좋은 쪽으로, 직업적으로 이렇게 쓰일 때에는 군인이나 검찰이나 병원의 의사나, 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제 역할 속에서 그 인생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힘이 있는, 자, 사주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대운의 흐름이라든지 사주의 구성이 좋지 않게 흘러갈 때, 자, 이렇게 살들이 중중할 때는 인생 살아가는 곳곳에 아주 많은 복병이 숨어 있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 자, 아주 험악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운명의 스토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호 화계, 자, 백호 화계. 자, 여기서 백호, 개강, 화계, 양인. 자, 여기서, 자, 백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 여기 일주의 임술 백호입니다. 그렇죠? 임술 백호. 앞에 이걸 봐야 되겠네. 자, 백호는 임술 백호고, 개강은, 자, 경술 개강이고, 자, 그렇죠. 자, 여기에 술토라는 이 에너지는, 자, 화계살로 들어갑니다. 화계살. 자, 화계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종교인 사주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 종교인 뿐만 아니라, 자, 화계라는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 보면은,
자기만의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서 나갈 때, 자, 그런 분들은 화계 기능을 멋지게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화계 기능이 많으신 분들이 일반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단체 속에 이렇게 어울려서 자기가 지내게 되면은, 자, 어떤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자,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호와 화계에 대한 해석을 한번 제가 공부를 한 거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사를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 명리학자들의 저서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육친의 해석을 위해서는 육친과 접목해서 사용하면 한결 사주풀이가 쉽다. 예를 들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경술. 자, 여기 경금이라는 에너지, 경술이 개강이고 임술이 벽호고, 병호라는 것은 양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경금이라는 에너지는 누굽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자, 어머니가 굉장히 경술 개강살에 놓여있다 하면, 어머니가 우두머리 리더 기질이 있다. 생활력이 상당히 강하다. 자, 남자를 우습게 볼 수 있다.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또 이 사주에서 예를 들면 경술 개강이지만 사주에서 심하게 극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또 이렇게 센 우두머리나, 자, 이런 해석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에 대한 어떤 풀이법도 이 에너지가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이 에너지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풀이가 달라진다는 거 또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임술 백호죠. 본인인 나 자신이 지금 백호라는 에너지에, 자, 살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백호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백호가 본인 자체가 일주의 백호가, 예를 들면 백호 자체가 내가 굉장히 힘이 강한 신강한 사주의 백호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백호충이 날라왔을 때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주변에서, 자, 나의 자식, 나의 남편, 나의 형제, 부모 주변의 에너지가 당하더라. 자, 이런 경우가 참 많았고, 예를 들면 내가 백호지만은 백호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굉장히 신약한 경우에는, 자, 내가 직접 당하더라. 백호가 충을 일으키는 그 어떤 해에 내가 직접 당하더라 라는 것을 또 어떤 우리가 상담 속에서 또는 사건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또 간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일주, 자, 이것이 임술 백호로 지금 또 놓여져 있더라. 자, 그래서 이분도 성격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분이다. 신약하지만은 여기서는 임수라는 에너지가 화라는 에너지 굉장히 위협을 굉장히 받고 있지만은 신약한 에너지이지만은 굉장히 나도 성깔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이다. 한번 무서울 때는 상당히 무서운 에너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주에 보면은 병호라는, 자, 병화가, 자, 양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자, 병화라는 에너지는 결혼을 하기 전이면 아버지에 들어가죠. 수국과 재성으로. 자, 아버지란 에너지가 양인에 들어가 있고 전 지지가 거의 보면은 화기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아버지의 성격이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백호살, 양인살, 화계살에 대한 어떤 해석을 또 해봤습니다. 자, 병호가 양인, 연주가 개강으로 흉신이 중중할 때 흉신운을 또 만나면은 화를 당한다. 자, 이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흉신이 많은 사주에서는, 자, 흉신이 많다는 거는 사주에 구멍이 많이 났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자, 옷을 한 벌씩 입고 오는데, 자, 이것이 우리의 사주의 옷입니다. 자, 멋진 코트를 잘 입고 온다면은 아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내 옷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한계에서 방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흉신이 중중하다라고 할 때는, 자, 이 옷의 코트에 구멍이 붕붕붕 뚫려 있다 상상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은 뭔가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보라가 칠 때 많이 어떤 안 좋은 이제 역할로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제가 이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이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흉신운을 만나면 또 흉을 당한다. 자, 이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자, 관성이 화계에 속하고 관성. 자, 여기서 관성 남편 술토입니다. 그렇죠?
자, 관성이 화계에 속하고 일간 입장에서는 화계 속에 재물이 있는 형국이다. 화계 속에 재물. 자, 수국화 정화가 들어있죠. 술토 안에. 자, 화계 속에 재물입니다. 자, 화계 속에 재물이 있는 형국이다. 살다 세상이 싫으면 산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중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위 사주는 승려가 될 수 없다. 화계 속의 남자, 재물, 종교 인연과는 아주 인연이 짧다. 종교에 잠시 일을 할 수는 있지만은 종교에 오래 머물 수는 없는 사주다. 자, 위 사주는 실제로 이혼을 하고 이절저절 다니면서 잠깐씩 일을 했었던 경험이 3년 정도 된다. 하지만은 종교에 완전히 귀의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는 좋지 않은 사주다. 하지만 한 군데 정착할 수 없는 이유는 모두가 가벼운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이 어렵고, 이처럼 관성이 변하여 재가 되어 귀신이 되면 남편 덕이 더욱더 없다. 자, 그렇죠. 자, 화라는 에너지가 너무 많을 때에는, 자, 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붕붕붕 뜬다고 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늦으시 이렇게 앉아서 뭔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자, 이런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습이 많고 굉장히 이 축축한 에너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에너지 자체가 막 내려앉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잘 이렇게 변화하는 걸 싫어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사주의 원국의 8글자의 구성 요소와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또 이 성격이 바뀐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단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3년 정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남편인, 자, 술토지만은, 토지만은 거의 다 이제, 옷을, 인옷을, 자, 반합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라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되어서 남편 덕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양인에 대해서, 자, 병호 양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양인. 자, 같은 에너지가 이렇게 일간과 지지에 같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자, 양인이라고 부른다. 일간이 겁재를 얻은 것으로, 자, 병호, 그렇죠. 병화라는, 예를 들어서 병화라는 일간이 오화라는 겁재를 얻게 되면, 자, 이게 양인입니다. 자, 일간이 겁재를 얻은 것으로 양인에는 양양인과 음양인이 있다. 자, 겁재를 얻는, 자, 이런 이제 경우도 있고, 또 음의 이제 음의 일간이 또 양을 얻어가는, 자, 그런 음의 일간이 또 이 양인의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장한 속에도 양인의 에너지를, 자, 몰래 얻고 있는 거죠. 자, 양양이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양양이는 자신의 강함을 직접 이제 드러내고, 동적인 반면에 음양이는 내면으로 생각하고 정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다. 자, 일부 책들을 보면 양양인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음양인에도 정미나 정미일주, 개축일주, 또 기미일주, 신술, 개축일주, 기미일주, 정미일주, 자,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또 많이 음양인을 또 많이 통변에 쓰고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에 대해서, 자, 양양인과 음양인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심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의 심리 상태. 사주 자체의 에너지 흐름을 보면은 그분의 심리 상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정확하게 알려면 지금 내가 어떤 대운을 흐르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또 이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 사주는 아주 신약한 사주다. 아주 신약하죠. 임수라는 에너지가 화라는 에너지에 완전히 이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약을 떠나서 병약한 사주죠. 병들어 있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힘이 없다. 신약하다 해서 의지가 신약한 것이 아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사주 자체는 지금 상황은 신약해 보이지만은 내가 가진 기질은, 자, 경술, 개강에, 백호살에, 자, 굉장히 산성깔이 한 성질이 있는 사람이다. 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아무리 약한 사람도 성질을 까딱까딱 건드리면은 보는 이제 이게 욱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자, 신약하다 해서 의지가 신약한 것이 아니다. 이 사주는 양기운 에너지가 너무 많고 음기운 에너지가 부족하여 심지가 약하다. 임수는 호수로 보는 책들이 많은데 사실상 통편에서는 임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임수는, 자, 소단이 물이 되어 증발되는 형국이다. 자, 그렇죠.
임수라는 물도 작지 않은 물이고, 또 여기에 월간과, 자, 저기, 또 연간에, 자, 경금과 인성과, 자, 비견이 저렇게 붙어 있지만은, 자, 어지간해서는 물이 작다 할 수는 없는데, 자, 전 지지에 화곡을 이뤘기 때문에, 자, 솥 안에서 물이 증발되는 이 모습이다. 자, 요런 겁니다. 완전히 둘러싸여 있죠. 자, 이 화기가 요렇게 보세요. 화기가 요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완전히 막 이렇게 꼼짝 마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임수가 뿌리가 없고, 지지 전 장간에 정화가 들어있어. 정화는, 자, 여기서 정화라는 화라는 에너지는, 자, 결혼 전이라 예를 들면 생각하면은, 자, 친정 아버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정화는 아버지로서 기신이 되는 형국이다. 경금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정화는 남편으로 강한 화세에 화급금을 당하는 상황이라, 자, 어머니 가슴은 새까맣게 타는 형국이다. 자,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금이라는 어머니, 친정 어머니입니다. 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화기가 강한 아버지, 양인의 아버지, 자, 이런 아버지, 이런 남편을 만났죠. 자, 이 어머니가 아무리 경술 개강살이 있지만은, 자, 여기서는 이런 남편 밑에서는 내 어떤 우두머리 기질, 리더 기질, 자, 이런 기질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워낙 세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어떻게 통변을 해야 하는가? 자, 생활력이 강한 정도로 그냥 새끼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생활력이 강한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자, 여기서 뭐 남편을 엎을 정도의 기질, 자, 여기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캐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는, 자, 자식 보고 산다, 이런 말이 딱 맞죠. 자, 수라는 이 임수라는 자식들, 자, 자식이라는 에너지를 보면서 나는 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자식이라는 이 에너지를 믿고 자식만을 바라보고 나는 살아가는 여자다. 자,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애간장이 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금이 불을 많이 보는 형국이라 물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래서 수 자식만 바라보고 산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 그렇죠. 경금이라는 이 엄마, 여기 자식. 자, 요 자식들 때문에 경금이 살아간다. 자, 이 수마저 없다면 이 경금은 여기서, 자, 오래 살 수가 없겠죠. 살아남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경금이라는 편인입니다. 그렇죠. 편인의 어머니. 자, 여기서 만약에 신금이, 정인이나 어머니 신금이 있다 하면은 신금은 일찍 어머니가 아마 돌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신금이라는 은금의 에너지는, 자, 이렇게 화기가 많다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경금이라는, 자, 양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기가 많은, 자,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받지만은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음금과 양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금과 양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은, 자, 여기서는,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자, 경금이라는 에너지는, 자, 산이라는, 자, 원석이라는, 자, 그 광산입니다. 광산에서 바로 채굴을 한 터실터실한 원석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는, 자, 바로 불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 자,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죠. 자, 원석에서 채굴한, 자, 경금의 에너지를 불이라는 용광로 속에 넣었을 때, 자,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어 나간다. 그래서 경금이라는 에너지는 불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에 놓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신금이라는 에너지는 은금으로서, 자, 이미 불을 보고 나온 원석의 에너지입니다. 자, 불을 충분히 보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품이 되려고 하면 시원한 물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제품의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금이라는 에너지는, 자, 물이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아주 가치 있는 에너지로 쓰이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금은 사화에서, 자, 장생을 이루는 이유가 그렇고, 자, 그 사화라는 에너지를 봤을 때 경금은 장생지를 얻더라라는 거, 또 신금이라는 에너지는, 자, 자수를 봤을 때 또 장생지를 얻더라라는 거. 자, 이것을 볼 때 신금과, 자, 경금의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어머니라는 에너지, 자, 경금이 천만다행이라도 그래도 불이 있어서 본인은 굉장히 괴롭지만은, 자, 이 신금 어머니가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어머니가 생존할 수 없다. 어머니가 일찍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 또
자, 여기서 보면 이 여자라는 임술이라는 이 일주의 여자는 굉장히 신약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한 상태에서는, 자, 여기서 여기서 지금 식상, 자, 수생목, 목이라는 에너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화기가 많을 때 목이라는 에너지는, 자,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목에 그 기운이 화기를 더욱더 불러 지펴 올리는, 자,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낳게 되면은 아마도 남편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어떤 상황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식과 식상과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내가 자식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못 되더라. 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자들이 집을 나갈 때에도, 자, 이제 집을 나갈 때에도 이 사주 자체가, 일주 자체가 굉장히 심각할 때는, 자, 남편하고 담판을 해서 1대1로 말을 하고 대화를 해서, 자,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자, 이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주가 신약하고 아주 병약한, 자,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어떤 결심을 했을 때 남편하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놓고, 내가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모든 것을, 뭐 금전적인 것까지 전부 준비를 다 해놓고, 자, 어느 날 아침에 남편에게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상 하나 변하지 않고 여보 잘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해놓고, 자, 남편 딱 보내고 나고 아이들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싹 정리해서 떠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약사주의 어떤 하나의 또 어떤 행동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 자녀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식상이 지금 떠올라 있지 않습니다. 사주에. 자, 나타나 있지 않는데, 자, 여기서 대운을 보면은, 자, 여기 12, 22, 자, 32요. 임묘진. 자, 목에 대운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본 사주에, 자, 목이라는, 자, 자식이라는 에너지가 없다 해도, 대운에서 자식을 만나게 되면, 또는 본 사주에 남편이라는 에너지가 없다 해도, 대운에서 남편이란 관이라는 에너지를 보게 된다면, 자, 남자운 자식이 운이 있더라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식상인 자녀는 오행으로 목에 속하는데 위의 사주는 식상이 없다. 하지만 식상이 없어도 대운에서 식상이 유입된다면 자녀를 둘 수가 있다. 어떤 사주는 남편인 관성이 사주에 없어도 남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사주에 없다 하여도 자녀가 유입될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녀와 남편이 생길 수 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위의 사주는 생자 별부의 사주다. 자, 자식 놓고 부부가 이별하는 사주다. 자,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놓고 얼마 안 있다 이혼했다. 자, 요런 이제 참 슬픈 이제 얘기도 있죠. 자, 자녀는 오행상 목으로, 나무는 화다의 불길에 치솟게 된다. 재성. 자, 불이 워낙 거세게 치솟기 때문에, 자, 화가 굉장히 치솟는, 자, 이런 사주에서는 목이라는 에너지가 땔감으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식이라는 에너지를 생성하고 나고 보니까 더욱더 화기가 치밀어 올라서 나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이 시달리더라. 자, 이런 상황을 이제 부부관계에서 파국으로 치민다. 결혼 생활이 깨지더라. 자, 이런 어떤 인생의 내리막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부부 이별이 생기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자, 위의 사주는 식상이 기신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자녀는 이 여인이 키울 수가 없다. 하지만 어느 부부가 자기가 낳은 자녀와 이별에 아픔이 없겠냐마는 자녀하고 인연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오늘은 자녀운, 자, 심리 상태, 자, 부모, 자, 친정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 자, 나의 형제와의 관계들, 자, 백호와 개강의 역할들, 양인의 역할, 양인의 또 음양인과 양양인이 또 역할을 하더라. 자, 그거, 자, 화계라는 에너지, 자, 화계라는 에너지가 과연 종견에 인연이 있는가, 자, 그렇지 않은가, 자, 그것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여자분의 사주를 완전히 오늘은 마무리를 했네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가지 채널에서 좋은 이제 아주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주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이 사주 공부를 아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어떤 대단한 스승님을 모셔놓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또 어떤 나만의 어떤 비법으로서 다양한 스승님을 또 이렇게 만나 뵈면서 또 다양하게 공부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또 비법이 될 수도 있고, 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인연이 돼서 그 인연과 땡기게 된다면,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주를 하나 놓고, 자, 이렇게 한 3일 정도 소요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하면서 사주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면에 딱 보면은 쉽다, 좀 이해가 된다, 자, 이런 사주들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놓고 괜히 힘들게 그렇게 계시기보다는, 자, 쉬운 사주를 많이 보고 사주를 빨리빨리 이해하시고, 자연의 현상과 이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도 닮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좋은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양한 모습의 사주의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에너지 현상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살아가는 모습과 자연의 모습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제 스타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라의 칼라,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라의 칼라. 자, 6번째, 7번째 차크라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6번째는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자, 여기 인당이라는 혈이고, 자, 영어로 식스 센스라는, 자, 제 육의 감각, 육감의 자리입니다. 육감의 자리. 자, 식스 센스라는 영화도 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때 브루스 윌리스하고 어떤 남자 아이가 나오는데, 자,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 참 좋겠네요. 자, 육감의 자리, 자, 6번째 차크라,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인당과, 그 다음에 백해라는 7번째 차크라입니다. 백해.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자, 여기 숨구멍이 말랑말랑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 그 자리가 7번째 차크라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이 인당의 차크라는 남색빛이고, 자, 7번째 차크라는 보랏빛인데, 자, 이것이 남색 보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진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가 이렇게 막 섞여서 같은 톤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섞여가지고 비슷한 톤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하나로 묶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인당 6번째 차크라, 자, 인당 혈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식스 센스, 6번째 육감의 자리죠. 자, 이곳은 천목혈이라 해서, 자, 제 3의 눈이라고, 자,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제 3의 눈. 자,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 있게 하고, 자, 그리고 내가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도 그 사람이 그냥 느껴집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자, 제 육의 감각이 열리는 거죠. 자, 그것은 내 마음이 오직 순수하고 오직 공허할 때, 모든 것이 비어있을 때 상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자, 그런 어떤 에너지의 감각기관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3의 눈, 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제 3의 눈을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가라는 것을 측정하는, 자, 측정 방법은, 자, 오른쪽 손을 드시고, 자, 나의 턱끝에서, 자, 여기 코끝까지를 한번 이렇게 재보십시오. 코끝과 턱끝에, 자, 요 사이, 자, 요거를 갖다 그대로 코끝에서부터 딱 올려가십시오. 자, 요것이, 요 선이 바로 제 3의 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재보십시오. 자, 제 3의 눈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자, 제 3의 눈이 열릴 때는, 자, 여러 가지 현상이 보인다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간질간질하고, 뭔가 여기 묵직해지는 느낌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느낌들이 나타납니다. 수행과 수련이 깊어지면 여러 가지 차크라가 열리는 감각을 여러분들도 계속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번째, 자, 제3의 눈, 천목혈 차크라와, 자, 7번째 백회 차크라. 자, 백회라는 것은
100가지 에너지가 교차하는 교차 지점이다 해서 100회라는 자, 에너지의 교차 지점입니다. 자, 모두가 중요한 급소 자리고요. 자, 이렇게 명상할 때는 자, 명상 지도자 트레이너가 불러주는 자, 그 목소리 톤에 따라서 100회 자, 이런 혈들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은 굉장히 환상적이고 굉장히 신비롭고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 환희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째, 7번째 차크라 인단과 백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남색과 보라, 인디고 컬러와 바이올렛 컬러래요. 자, 남색과 보라, 남색과 보라를 같은 표제 아래에 두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두 색깔은 마치 한 몸처럼 뒤엉킨 채 서로 주도권을 쥐었다 내주는 식으로 부지불식간에 변하기 때문이다. 자, 어떤 컬러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찝을 수 없는 게 이게 항상 움직이면서 두 컬러가 서로가 섞여서 아주 한 컬러처럼 보이는 자, 이런 이제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라에서 남색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들은 깊은 종교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오라에서 남색을 확실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은 종교에 대한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그저 입으로만 종교를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믿지만 오라를 정확히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확신하게 신뢰할 수 없다. 남색 오라야말로 바로 그 진실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자, 남색과 바이올렛, 보라색 컬러. 자, 이 천목효 인단과 백회에서 느껴지는 이 컬러들에서 저 사람의 종교의 신념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깊은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 많은 분들이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자, 여러 세계로 많이 나가십니다. 정말 내가 예를 들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 성령을 내가 몸에 임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하늘의 제자로서 하느님의 제자로서 자, 세계 곳곳에서 하늘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주 그 깊은 신앙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자, 또 어떤 선교사 분들은 무료한 인생에 또는 깝깝한 인생에 여행이나 실컷 하자 자, 이런 느낌으로 또 선교라는 자, 그 타이틀을 걸고 선교를 하는 분들도 있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같은 이름의 선교사지만 과연 그들에게 품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그 컬러, 오라의 빛은 분명히 속일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르다라는 거죠. 자, 오라의 빛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은 뭐 우리도 알 수가 없지만은 자, 내가 입으로 많이 떠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들 자, 사람들이 그것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람은 종교가 있든 없든 자, 모든 사람들은 타고난 영적인 영감의 에너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내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자, 그분들이 직접 그 사람의 오라의 빛을 볼 수 없더라도 자, 내 영감은 반응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또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끌어오르는 자, 뭔가 변화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그 상대가 품어내는 그 찬란한 깨끗한 오라의 빛 속에서 자, 상대는 반응을 하기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라를 볼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자, 그 상대의 오라의 컬러에서 그 사람의 신념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도 지금 공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남색 오라가 핑크빛을 띠고 있다면 핑크빛을 띠고 있는 남색 오라의 빛이 발견이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그는 성미가 아주 까다롭고 심술궂은 사람이다. 특히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다. 남색을 침범한 핑크빛은 타락의 기운으로서 오라의 순수성을 빼앗아간다. 덧붙여 오라가 남색이나 보라 또는 자주색 사람들은 심장, 위장 질환을 앓기 쉽다. 그들은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을 멀리해야 된다. 자, 그렇죠. 남색의 오랏빛이나 또는 이 보라의 오랏빛을 띤 분들 보면은 또 건강상으로도 심장이나 위장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분들은 특히나 튀기고 기름이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주로 피하는 것이 좋다. 자, 주로 이렇게 깨달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음식을 가리려고 하지 않는데도 자연과 가깝고 맑고 깨끗한 음식으로 자연적으로 가는 거, 자,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이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도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는데, 자, 이 명상을 통해서 자, 자기가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목적으로 명상을 한 건 아니지만은, 자, 명상을 서서히 시작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맛이 너무 없고 담배가 너무 독하고, 자, 이런 이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뵀습니다. 자,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몸 속에 자연 치유력이 살아나면서 몸이 자연과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는, 자,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자, 어떤 탁한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강하게 이제 거부를 한다, 자, 이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오로의 칼라 7가지 차크라 칼라에 대한 공부도 다 끝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주 하나를 놓고 또 인생을 또 우리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고, 또 다른 이제 영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온타워 힐링에서는 다양한 여러가지 영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채널을 보면서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 또는 뭐 영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의 이유를 가지고 이 채널을 보고 계시지만, 자,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자, 이 채널도 보고 저 채널도 보고 책도 읽고, 자, 다양한 강의도 들어보고, 자, 하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후회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행복은 그냥 우리가 아주 기분 좋은 상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상태, 자, 그것 또한 행복이지만, 자, 행복의 깊은 의미는, 자, 행이라는 것은, 자, 내가 먼저 이 복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행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행은, 자, 복 앞에 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자, 행복, 자, 행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행이란 그러면 어떤 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떤 학비를 줌으로써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자, 어떤 뭐 고아원에 가서 내가 또 어떤 시설을 내가 만들어 줌으로써 내가 또 행을 할 수도 있고, 자, 이것도 아름다운 행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돈도 없고 뭐도 없다, 가진 게 별로 없다, 하지만은 나는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는 어떤 나만의 이 손재주가 있다. 자, 그러신 분들은 음식을 또 맛있게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자기의 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재주는 없지만은 노래를 참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재주가 있다 해서 또 그런 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굉장히 가치가 있는 행입니다. 자, 이 행 중에서도 행들도 다 레벨이 있다는 거죠. 등급이 있습니다. 자, 9등급, 8등급, 7등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제가 등급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최상의 등급의 행은 무엇일까라고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큰 행은, 가장 1등급의 행은 바로 길 잃은 사람들에게, 자, 말로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갈 길을, 자, 열어주는 행, 자, 그것이 가장 큰 행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자, 길 잃은 사람이 혹시 나의 주위에 오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에 조금이라도 1cm라도 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첫 번째 행입니다. 길 잃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자, 그 행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영적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지식과 영적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나의 인생만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자, 그때 우리는 이것을, 자, 과감하게 쓸 수 있는 멋진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자, 이온타워 힐링에서, 자,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나날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유튜브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다 라는 참 아름다운 글을 주셔서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자, 유튜브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작은 공간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 공간은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고 크다고 하면 지구를 아우를 수 있는 아주 큰 통로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날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모이는 거, 나날이 희망적인 사람이 모이는 거, 나날이 발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나날이 부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채널이 갈수록 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날이 행복하고 나날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온 타워 힐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